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박문호의 빅히스토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은 좁쌀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공간 속에 1000만 종류 이상의 분자가 있고 수억 개의 분자가 초당 수백만 개씩 작동하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자식을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야만이 이 생명 현상의 실체가 보입니다. 분자식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100년을 공부해도 생명 현상은 건초도 못 합니다. 자연과학 여러 분야를 그 중요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쭉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어떤 걸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꽤 오래전인데 생화학 책입니다. 레닝저라는 그 생화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쓰는 생화학 교과서. 이게 상하권 2권인데 꽤 두꺼워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생물학도들이 거의 뭐 반드시 읽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제 대학 책을 선정을 하죠. 생화학 교과서 한 뭐 5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책이 레닌저의 생화학이라는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그 책을 보다가 한 숫자를 만났어요. 그게 참 저를 꽤 많이 바꿨던 숫자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테리아 일종인 그 대장균이 있어요. 대충 그리면 뭐 대장균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대장 속에 많죠.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에 있는 게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RNA 분자가 이 대장균 속에 몇 개 있느냐? 15,000개 있다는 거예요. 15,000개. 그래서 요거는 요 대장균이라는 세포, 대장균, 요 균 하나를 해도 되고, 요런 걸 그냥 세포라 봐도 되는 거죠. 단세포 동물이라 그러죠. 생명체. 그럼 이 대장균이라는 세포 하나에 RNA라는 이 분자, DNA, RNA 할 때 RNA죠. RNA 분자가 15,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DNA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하나잖아요. 한 세트, 하나. 32억 개 염기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염색체 23개 상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박테리아인 대장균의 DNA는 이렇게 플러스 원형으로 DNA가 있어요. 그거 말고 RNA가 15,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이 RNA를 초당 몇 개 만드느냐 봤더니 12개. 초당. 요거는 세컨드, 초당 1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죠? 에너지가 들죠. 붕어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 들어가고 그 빵틀이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생물학에서는 ATP라는 분자를 쓰는데 이게 대략 7만 분자를 쓴다는 거예요. ATP 분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는 얼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굉장히 놀랍다. RNA가 15,000개나 돼? 이 대장균 세포라는 게 길이가 뭐 한 1, 2마이크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어떤 분자가 15,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 12개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00개. 이게 뭐냐면 분자의 개수입니다. 분자. 그 다음 7만 AT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 다당류.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당류라 그래요. 다당류. 그 다음 단당류는 글루코스라죠. 다당류, 녹말이죠. 다른 말로 녹말이라 해야 돼요. 식물일 때는 녹말. 이 탄수화물이 이 대장균 속에 몇 개 분자가 있느냐? 탄수화물이 4만 개라는 거예요. 4만 종류로 해도 됩니다. 4만 종류의 분자가 있고
그러면 이 탄수화물 4만 개가 초당 몇 개씩 만들어내냐면 초당 32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들 때 들어간 ATP가 얼마 들어가냐면 6만쯤 들어간다는 거예요. 6만 AT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ATP는 생물학에서 그 에너지의 기본 단위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통화량에서는 동전, 지폐가 있듯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아데닌 트리포스파이드라는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게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이 대장균이라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RNA를 만들 때 7만, 탄수화물을 만들 때 6만 ATP를 쓴다는 거예요. 6만 개의 ATP라는 분자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지질. 지질이란 개념도 조금 잘 혼동 가는 개념인데 지질이 고체인 경우는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방, 돼지기름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액체인 거는 올리브유 같이 있는 걸 이제 통칭해 갖고 이걸 지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고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이 전체인데 이 지질은 이 대장균의 분자가 몇 개냐 하면 1,500만 개나 된다. 1,500만 개. 어마어마하죠? 네. 1,500만 개의 뭐 종류라 해도 됩니다. 뭐 모양이 비슷해요. 그게 지질이 1,500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대장균 세포 하나에. 그리고 이 지질을 만드는데 들어간 에너지는 1.2만 개, 초당 1.2만 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하는데 들어간 에너지는 뭐냐 하면 8만 AT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 우리가 중요한 단백질. 단백질은 몇 개 분자가 필요한가? 대장균에. 대장균에도 단백질이 있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물학 지식을 한꺼번에 터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장균 속에 몇 개 있느냐, 몇 종류가 있느냐 하면 170만, 100만 개. 그리고 초당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단백질 분자를 대장균이 1,4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초당 1,400개 만드는데 들어간 에너지는 얼마냐? 미리 말씀드리면 RNA 들어가는데 15,000개, 초당 12개 RNA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7만 ATP. 탄수화물, 녹말 같은 겁니다. 다당류. 초당 32 분자를 만드는데 6만 ATP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질, 지방질, 들어가는데, 초당 12,0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이. 엄청 많이 만들죠. 초당 12,000개. 12,000개. 그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8만 ATP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백질은 1,400개를 초당 만드는데, 이 단백질은 종류라 해도 돼요. 종류 1,400개. 물론 또 같은 종류도 있죠. 근데 대략 1,400개의 단백질을 초당 만드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처음 충격받았던 게 말 그대로 오마이사이언스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게 이런 자료를 보고 나왔어요. 오마이사이언스요. 이게 몇 개 들어간 줄 알아요? 210만 ATP가 들어가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생물학 공부 한 달 하지 말고 요 숫자를 암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뭐고 박테리아가 뭐고 그중에 대장균이라는 세포의 데이터인데 생명이라는 게 초당 12개, 32개, 12,000개, 1,400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RNA를 초당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동 머신이라고 하는 걸 자동 기계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생명현상이라는 게 초단위로 지질 같은 경우는 초당 12,000개의 분자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박테리아에서.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예요. RNA, 탄수화물, 지방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에너지의 10배의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간다? 단백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예. 실제적으로 한 세포에서 초당 몇 개 만들어지고,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전부 다 ATP라는 거죠. 이게 뭔가를 알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뭔가를 이제 알아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앞으로 강의에서 다 다룰 겁니다. 물론 이게 보통, 이쪽을 다루는 분야를 조금 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무기화학, 화학이란 분야도 무기화학, 유기화학, 그 다음에 생화학이 있어요. 이 분야는 지금 생화학에 관한 겁니다. 생화학에 또 하부 집합이 몇 개 학문들이 있어요. 뭐 생화학 좀 들어가면 뭐 생리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체 생리학, 그 다음에 분자세포 생물학, 세포 생물학, 그 다음에 유전학. 대충 적어도 7, 8개 학문들이 막 나와요. 자, 놀라운 거는 요런 데 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교과서가 있어요. 전 세계 통용되는 이쪽의 교과서가 대부분 700페이지에서 한 1000페이지 이래 됩니다. 읽어보면 뭐 전부 다 분자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근데 그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적응을 못 하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실제적인 이 학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걸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지질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분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지방이라는 게 뭔가, 혹은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 그건 또 뭔가, 그러면 또 들기름, 참기름하고 석유의 휘발유하고 등유, 중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기름하고 이 기름이 같은가? 그럼 꿀벌은 기름인가? 꿀벌은 그러면 설탕인가? 헷갈리죠. 이런 모든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지질부터 들어가면 이 지질이라는 게 카본이 세기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지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박테리아가 됐든 우리 세포가 됐든 우리 세포 속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게 신경이라는 세포잖아요. 신경이라는 세포 이렇게 그리면 이거 모양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폐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자, 요거는 박테리아의 경우는 이걸 세포벽이라 그래요. 자, 요런 거는 세포막이죠. 혹은 또 원형질막이라고 해요.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세포벽이든 세포막이든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 하면 바로 지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묵주머니 같은 거예요. 세포가 곰풍선이라 하면 그 곰풍 속에 세포의 가장 비근한 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곰풍선 속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곰풍선 막이 뭐냐? 그 막이 지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어쨌든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한 영역에 막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세포 막 속에 있는 거니까 막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막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은 카본이 새긴 어떤 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자가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OH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카본이 팔이 4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CH2가 와야 돼요. H2가 와야 되고, 이건 H가 와야 되고, 이건 H2가 와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앞으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알고 있다 하면 돼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카본은 팔이 4개라는 걸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럼 팔이 4개냐? 요 C에 하나, 둘, 셋, 4개 됐죠. 요것도 뭐 하나, 둘, 셋, 4개 됐죠.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됐죠. 팔이 다 4개예요. 이거는 유기화학의 생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게 바로 글리세롤입니다. 예. 요게 여러분들 포도주 잔에 이렇게 하면 요거 뭐 이렇게 막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그리스처럼 흐르는 게 있어요. 포도주 분해할 때. 이게 글리세롤입니다. 자, 요 분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또 한 분자를 만나요. 요 분자는 HO하고 C하고 O 이중결합하고 CH2, CH2 똔똔똔똔똔 해갖고 마지막에 CH3로 되는 분자인데 요거에서 1번부터 2번 이렇게 남번을 붙이면 이게 몇 번이냐면 16번까지 가요. 카본이 16개라는 거예요. 카본이 16개인 어떤 분자인데 이걸 지질의 가장 기본적인 분자로 이걸 팔미트산이라고 그래요. 팔미테이트라고 그래요. 팔미트산. 요 산이란 엑시드란 말인데 이 산성 물질이란 말이죠. 요때 ATE라는 전미사를 붙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알아야 돼요. 팔미트산은 뭐냐면 요런 거 지질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식품 중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면 돼요. 팜유라고 들어보셨나요? 팜유. 뭐 잘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저쪽에 수출 마해란 그 팜유가 아마 이 팔미트 어원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16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게 팔미테이트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팔미트산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왜 산이라 부르는가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엑시드라는 거는 ACID 엑시드 산성 물질이란 말은 정의가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어떤 분자가 양성자를 방출하는 어떤 물질을 산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플러스를 적습니다. 요 기호가 앞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요것도 내가 정리해드리면 수소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 수소 아톰일 경우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 하나가 똔똔똔똔 돌아가는 거예요. 요 전자 하나가 있어요. 요걸 수소 원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수소 원자, 이거는 전기가 플러스고 양성자니까 이건 양성자라 그래요. 요거는 전자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도망을 가버리면 양성자만 남을 경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하고 해갖고 전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해갖고 제로가 된 상태였는데 수소 원자는 이 전자 하나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도망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야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붙들려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도망간 전자를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되어 있을 때는 원자를 구성하죠. 그러면 도망가고 나면 양성자만 남았을 때를 이렇게 부릅니다. 생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는 요 기호입니다. 양성자만 남은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만 남은 요 기호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요것도 동일해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 원자 전자 하나 하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분자를 요걸 잘 써야 돼요. 수소가 있고 수소가 전자를 원래 하나 갖고 있어요. 그다음 산소가 있는데 산소도 전자는 6개 있어요. 요거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이걸 가까이 붙여보면 요 두 개 전자가 한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는 수소에도 속하고 산소에도 속하기 때문에 공유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두 개입니다. 그 전자는 E- 이렇게 적습니다. 전자 두 개를 수소하고 산소가 각각 각출해서 공유했다. 요걸 생화학자들이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H하고 O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요게 바로 요 선이 공유 결합선이고 요 선이 바로 전자 두 개를 말합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요거를 분해해 보면 요게 지금 H하고 O하고 C 이중결합하고 CH2 똔똔똔똔 CH3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8m산인데 요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NaOH란 물질을 여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양잿물입니다.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그럼 야는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이 플러스가 되고 OH가 마이너스로 해갖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요 플러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도망을 가버려요. 수소가 도망을 가면 양성자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요 8이 남잖아요. 전자 2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1로 들어가 버려요. 자리 바꿈을 해버려요. 그랬으면 NA하고 바로 O하고 C하고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똔똔똔 붙는 이 물질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비누요.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비누가 갑자기 나버려요. 그래서 비누가 없으면 만약에 서울 인구가 만약에 거의 1000만쯤 되는 도시에 여러분들 비누가 없으면 아침에 샤워 안 하고 나오고 온갖 세탁 못 하고 하면 대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간단한 에피소드가요. 인류가 대도시 100만, 1000만 인구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기원 후부터 지난 2000년 사이에 인구 100만 되는 도시들이 막 생겼잖아요. 지금 인구 1000만 되는 도시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인구 1000만쯤 되는 도시에 인구 밀도가 그렇게 밀집한데 여름 더운데 그냥 막 얼굴에 막 기름 줄줄 흐르고 한데 샤워할 때 비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끼리 냄새나 가까이 있지도 못해요. 이 간단한 에피소드가 아니요. 그래서 인류 문화가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비누입니다. 근데 비누가 뭐지? 비누는 어떻게 해서 세탁을 할 수 있고 때를 벗기고 우리 몸을 상쾌하게 이렇게 기름기를 다 제거할 수 있지? 왜? 백날 해보세요. 이해되는가? 이해 안 되죠. 오직 이해하는 거는 분자로 들어가면 한 큐에 단숨에 끝나버려요. 분자로 들어가면 지금 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옆길로 딱 하나 해결한 게 뭐냐 하면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8m 산이라잖아요. 이거 기름이요. 기름기요. 간단히 어렵게 얘기하지 뭐. 네. 덜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아주가루 기름이든 기름이라고요. 기름이 옷에 묻으면 물 넣어갖고 백날 닦아보셔야 되는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누로 해야 되죠. 근데 비누는 왜 이 기름을 간단히 제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8m 산에서 어떤 산이라도 어떤 유기물에 상관없어요. 요 OH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성자가 도망가고 그러면 요 8을 남겨두고 간다는 거예요. 양성자만 간다는 거예요. 그때 H 플러스라 적어줘요. 그러면 요 O하고 8이 남았잖아요. 요게 전자 2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플러스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이, 금속 양이온이 갖다 붙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NA가 붙어주면, 나트륨이 붙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붙어준 요 8m 산을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비누화 작용이라 그래요. 비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누화 작용. 비누 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누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빨 수가 있고, 세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분자를 우리 다시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상당하구나. 이게 뭘 할 수 있는 분자구나. 그래서 이거 OH, 빨리 하겠습니다. OH, 이걸 글리세롤이 한다. 포도주에 있는 글리세롤. 자, 이번에 플러스를 뭘 하는가 하면, 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죠. HO하고 C 요렇게 붙었고, CH2가 쭉쭉 붙어갖고, 16개나 붙었어요. 마지막에는 CH3입니다. 그럼 또 요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가운데는 왜 CH2인데 마지막에 CH3가 되느냐 하면, 요걸 그대로 써보면 C 이렇게 됐어요. 이 앞에도 C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면 가운데를 또 이렇게 무조건 8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요 H 붙여보세요. 그럼 무조건 H는 생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몇 개 있어요. 무조건 카본은 8이 4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붙고,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요거 붙이면, 요거 요렇게 하면, 요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가 3개잖아요. 카본 하나에 수소 CH3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단은 CH3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조건 CH2가 되죠. 왜냐하면 8이 4개인데 2개는 카본끼리 연결됐고 하나는 수소 연결됐죠. 됐죠. 그래서 이게 8m 산이요. 네. 그러면 자, 요거도 있고 요거 있다. 3개 다 안 그리겠습니다. 3개가 있다 하면 야를 착 결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생각에서 계속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숙달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잘라야 돼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 칼까지 잘라내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요렇게 OH 요렇게 됐죠. 자, 요거는 요렇게 180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HO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걸 잘했어야 돼요. 이건 같은 거예요. 180도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야를 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떼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떼냈으니까네. 자, 떼냈으니까 보여줄게요. 요거 다 해갖고 야 다 없어졌어요. 됐죠? 예. 네. 그리고 자, 요거 떼냈잖아요. 그럼 요거 다 떼냈어요. 요거 이거 전자철판이 좋아요. 이때는 요거 써보면 돼요. 요 팔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확 밀어갖고 한번 꽂아보세요. 그냥 철크덕하고 열쇠가 자물쇠에 딱 들어가듯이 야가 잘 보세요. 이렇게 통째로 야가 이 분자가 통째로 영차해서 요오면 요대로 꼽히죠. 요렇게. 됐죠? 이하동문.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 분자를 그렇게 해보면 C, C, C. 자,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O에 그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C 이중결합 있고 요거 있는데 이거를 또 요까지 하고 요 부분을 또 생화학자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요 부분만 CH 이렇게 있는 요 부분을 R로 적으면 돼요. 네. 그럼 요거 R 두 번째 R2라 적고 이 부분은 O, C 산소 이중결합 요건 R3라 적으면 돼요.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길게 요거 전자 두 개입니다. 요게 항상 할 때 전자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렇게 돼 선으로 걷는 거 전자 두 개와 선 하나고 이걸 전자를 공유했던 공유결합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결합으로 원자가 연결된 걸 분자라 그래요. 분자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공유결합으로 여러 가지 원자를 결합시킨 걸 분자라 그래요. 그래서 공유결합이란 말은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이 여기 갖다 붙어요. 인이 붙고 여기에 또 이중결합 있고 여기에 O 있고 여기에 O가 있어요. 인은 팔이 5개요. 카본은 팔이 4개요. 질소는 3개요. 그 다음에 산소는 팔이 2개예요. 요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몰아갖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팔이 하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팔이 5개예요. 요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생화학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뜰 때 그 말이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무슨 공부를 할 때 이런 규칙, 룰에 해당되는 거는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숙달을 해야 돼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이제 안 어려워요. 이걸 그냥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P가 팔이 5개니까 꼭 카운트 해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카본은 팔이 4개다. 한번 반복해줄까요? 자, 이거는 왜 그럼 하나, 둘, 3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생략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있으면 자, 요 팔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건 또 2개밖에 없는데 물으면 그러면 수소 2개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생화학자들이 수소는 왜 그렇게 수소는 H는 우리가 별의 70%가 수소입니다. 지구에는 수소가 거의 없어요. 오직 지구에는 수소가 물 속에 있어요. 예. 근데 별을 공부할 때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수소고 생명을 공부할 때도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생명에 물에서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생화학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화학자들이 귀찮아갖고 그냥 수소는 팔 하나니까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카본이 8개인데 하나, 둘, 2개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2개 생략을 했구나 하고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이 분자를 뭐라 부르느냐 하면 생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자가 됩니다. 드디어 분자가 돼요. 이 분자를 뭐라 그러냐 하면
포스파티딜, 예, 포스파티딜 엑시드라 그래요. 포스파티딜 산인데, 근데 요 분자가 왜 중요한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걸 물어야 돼요. 자, 어디서 왔어요? 지금까지 앞대목 이야기 뭐냐면 대장균 이야기에서 왔잖아요. 그럼 대장균은 왜 중요하냐 물으면,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대장 속에 우리가 볼일을 보면 그 무게에 우리가 배설물의 한 반이 대장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대장균이. 그럼 대장균 정도는 우리 몸속에 우리하고 평생 그 100년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요. 요거 있어요, 요거. 그러면 나를 안다는 말은 최소한 여 밑에 대장균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대장균이 하나만 알면 이 대장균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대장균은 박테리아의 수천 종류 박테리아 중에 하나예요. 드디어 박테리아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예를 들읍시다. 여기 위에 있는 헬리코박테리아는 들어보셨죠? 이게 위암하고 관계 있잖아요. 헬리코박테리아. 저도 그 약을 먹었어요. 여기 혹시 위에 헬리코박테리아 있는 사람은 그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헬리코박테리아 그 약을 먹습니다. 간단히 약을 한 일주일 먹었더니 없어졌어요. 그럼 요 헬리코박테리아 있고, 소장에도 박테리아 덩어리 억실해요. 대장에는 그냥 덩어리로 있어요. 그럼 이 박테리아들이 왜 창자 속에 있느냐? 요 목구멍 이런 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항문까지 9.5m예요. 그러면 요 대장균이 왜 이 밑에 항문 부분을 다 도망가 있느냐? 간단해요. 뭔데? 산소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산소가 너무 무서워갖고 야들이 이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혐기성 박테리아. 근데 혐기란 말이 공기란 말이 아니고 산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이?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모든 생명체가 산소가 있어야 사는데 야들은 산소를 싫어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예, 제가 거의 40년 전에 이 질문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봤더니 생명 역사 40억 년 중에 초기 20억 년은 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는데 생명체가 있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말을 하는 거예요. 수천 종의 박테리아 중에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많은 대장균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대장균에 대해서 그것도 생명체간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되어 있고 심지어 1000만 개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분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포스파티딜은 뭐냐면 이 모든 세포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런 형태를 가졌다면 이 형태를 갖는 이 무슨 막이 보이잖아요. 무슨 이걸 알아야지. 이 속에 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는 나중에 보면 돼요. 근데 먼저 이 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막이 왜 생겼는가 알아야 되죠. 그 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막을 할 때는 이 지금 카본 3개라는 글리세롤에서 베이스한 분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이 분자가 워낙 저한테는 감동적이에요. 이 분자가. 어떻게 감동적이냐 하면, 요거는 다 O하고 카본 있고 산소가 있고, 요거는 CH2 짠짠짠짠 했는 굉장히 긴 사슬이 있는 거예요. O, C, O, R3. 예. 그럼 이 R이 몇 개냐 하면요, 그 17개요. 뭐가? 카본이 17개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첫 번째 카본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뭐가 붙었을까요? 그래서 요거 P가 붙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인이라는 원자가 출현한 거예요. 요거에, 이중결합 있고, 5개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까지 했죠. 이게 바로 이거의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포스파티딜까지 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세포 벽을, 그 다음에 우리 브레인 세포나 우리 모든 세포의 막을 만드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에 O에 뭐가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자, O에 갖다 붙는 분자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O에 요런 분자가 붙어요. N.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4개의 분자를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느껴도 조금 따라오세요. 예, 그럼 일생이 편해집니다. 따라오시면. O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O에 뭐가 붙느냐 하면 N, C가 붙고, CH2가 붙고, 그 다음에 요 O가
요 O가 요 O라는 거예요. 요렇게 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구체적으로 뭐냐면 OH가 붙고 요거 H가 붙는 요 분자라는 거예요. OE? 모르겠어. 하여튼 그럼 요 분자가 뭐냐 하면 요 OH까지 붙어가 요 분자가 세린입니다. 네, 세린이라고 했어요.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조금 생물에 요게 아미노산의 한 종류요. 됐죠? 자, 두 번째 이 O가 또 붙는 분자가 요 하나만 그리면 다 돼요. 뭐가 뭐냐면 이걸 좀 복잡한 문제예요. CH2가 2개 있고 질소가 하나 있고 CH3가 3개 있는데 요거 플러스를 띄어요. 요거에 이 O가 어이? 요거 꼽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게 요 분자가 바로 콜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틸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이라는 분자하고 콜린이라는 분자가 결합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필요한 그 시냅스, 근육 말단에 시냅스가 나갔을 때 그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분자가 아세틸콜린이고 그 아세틸하고 콜린이 결합한 분자가 요 콜린 요 분자입니다. 요게 요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자가 붙냐면 CH2, N, 그 다음에 NH3. 요 분자가 붙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에탄올 아민이라는 분자인데 에탄올 하면 바로 술이 되죠, 술. 메탄올, 에탄올.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 술,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관계되는데 에탄올 아민, 요게 아민이라 그래요. 요 분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어디? 요 O가 포스파디딜 세린. 그자 요게 자 포스파티딜 하니 딜 세린. 요거는 세린. 그러니까 PS라 적습니다. 생학적 약자로. 요거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니까 PC 적고 요거는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미니까 PE로 적으면 됐겠죠. 이렇게 적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분자가 붙느냐 하면 요 O에 모든 생각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면 4개, 5개가 그냥 지식이 그냥 연결돼 버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요런 분자가 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냥 따라오세요. 요거에 H가 있고 요거 OH가 있고 요거 OH가 있고 요거 OH가 있고 요렇게 요거 H가 있고 요거 O요. 이 O가 이 O라는 거예요. 요거 붙는다는 거예요. 예.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요게 벤젠골인데 내가 벤젠골이를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요 카본이 이렇게 있다 보면 돼요. 이게 바로 이니스톨이라는 분자예요. 오케이. 이노시톨. 네, 이노시톨.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았어요. 생물학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 막, 이 막은 지금 이야기했던 거의 4종류의 포스파티딜 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포스파티딜 이니스톨.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말이야? 이런 분자를 어떻게 했어요? 초당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요. 1,500만 개, 1,500만 개 오다가 있고 초당 몇 개를 만드느냐 하면 2만 1,000개에 2만 개 이상 초당 초당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박테리아들이.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갖고 이게 이걸 확대해 볼까요?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본 적 있죠? 아마 이 고등학교 책에, 중학교 책에도 나올 거예요.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요렇게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요 다리입니다. 지금 다리가 하나, 둘이죠?
요 다리 두 개잖아요. 요거 다리 두 개죠. 요겁니다. 요 다리 두 개입니다. 그리고 야는 뭐냐 하면 야는 요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가? 야가 또 헷가닥 이렇게 위동을 해갖고 요 머리를 형성해요. 드디어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알았나 하면 생명체는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다. 세포, 박테리아. 그럼 막으로 둘러싸였다. 그럼 생명 현상이 뭔지 내가 하나도 몰라도 일단 곰풍수처럼 막으로 돼 있네? 그럼 먼저부터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사람 사는 집에 해당되는 그 껍질을 알아야 되죠. 그 막을 알아야 되죠. 그 막이 바로 지질이라는 거예요. 이 막을 아는 과정에서 이 막의 요 한 성분이 지금 요 한 성분 요거에서 요걸 탁 끊어갖고 NA하고 딱 붙여갖고 요렇게 된 이게 뭐라고 하죠? 비누화 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때가 어떻게 벗겨지는가가 또 설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8만 ATP 어디서 보여줄게요. C, 여기 OH 6 시작했잖아요. 자, 이게 글리세롤의 2분자에서 시작했어요. 2분자에서 뭐가 됐나 하면 꼭 봤더랬는데 H하고 O하고 C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요렇게 빠져나오면 바로 HO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양성자 빠져나오면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달리 쓰면 OH-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 쓰는 방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플러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시키면 뭐가 되죠? H 두 개하고 산소 하나죠. 이게 바로 물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지방산이 글리세롤 결합하기 위해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물이 빠져나오는 걸 한자로 탈수라 그래요. 탈수됐는데 탈수하는 과정에 글리세롤이라는 분자하고 팻엑시드라는 지방산 분자가 결합한 거예요. 탈수 결합했거나 이걸 탈수 중합이라 그래요. 생물학은 탈수 중합하고 요게 반대가 뭐냐면 가수 물을 뿌려갖고 가수 분해. 이게 두 개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생명이 나왔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물의 작용이 두 분자가 있는데 이 두 분자에서 이쪽에서 양성자 빼고 이쪽에서 OH 빼갖고 물 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물이 되죠. 물 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두 개 결합하는 과정을 탈수 중합이라고 그러고 원래 이 한 분자가 있었는데 이 분자에서 물을 빼버리는 과정에서 이게 두 개의 분자로 쪼개지는 걸 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두 분자로 쪼개지면 가수 물을 더했는데 이 분자가 쪼개졌다. 가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결합과 분해 과정이에요. 뭐해? 그럼 결합과 분해 과정을 결합을 뭐라 그러냐 하면 환원이라 그러고 분해를 산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르게 부르는 이름밖에 없어요. 예, 이 모든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서 8만 ATP라는 분자를 썼느냐 이거예요. ATP라는 분자를. 자,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게 바로 전적으로 효소 작용에서 씁니다. 효소란 말 들어보셨죠? 엔자임. 그럼 여기서 효소 작용 어디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인간인 내가 이걸 툭 떼냈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떼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를 효소가 해야 돼요. 이거 떼내는 거 효소. 요거 양성자 떼내는 거 효소. 그 다음에 이 분자를 실어 나르는 게 효소. 이 분자하고 이 분자를 결합시키는 게 효소. 그럼 효소가 작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에너지가 ATP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해보면 각각 심지어 5단계의 효소들이 작동을 해갖고 이 두 분자를 결합시키기도 하고 한 분자에서 쪼개내기도 하고 전부 다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집합체가 생명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데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깜짝 놀랐던 게 20년 전에 요거에 단백질 만드는데 210분자에 210만 만입니다. 210개 아니고 210만 분자의 ATP를 쓴다. 띵했어요.
말로도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이거 해봤자 21만 ATP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탄수화물, 지질, 지방 다 해봤자 21만 ATP를 쓰는데 단백질 만드는데 그게 10배.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효소작용이에요. 효소작용이라 그러고 이걸 생명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효소작용만 알면 생물학의 거의 반은 보입니다. 그때마다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특이한가? 생명은 좁쌀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공간 속에 1000만 종류 이상의 분자가 있고 수억 개의 분자가 초당 수백만 개씩 작동하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자식을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야만이 이 생명현상의 실체가 보입니다. 분자식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100년을 공부해도 생명현상은 근처도 못 갑니다. 이게 첫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생명은 분자의 세계다. 생명은 제어된 전자의 이동이다. 이 전자의 이동을 할 때 양성자가 같이 이동합니다. 같이 이동하거나 또 독립적으로 이동하는데 전자와 양성자의 이동의 세계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